안녕하세요 친구.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군 최초 3000T급 잠수함 1번 함인 도산 안창호함. 1980년대 독일로부터 209급 1200T 잠수함 9척을 도입하기로 한 지 30여 년 만에 국내 독자 기술로 3배 가까이 큰 중 잠수함을 건조하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도산 안창호함은 수중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됐고 잠대지탄 도미사일 SLBM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고 있어 전력화되면 군의 새로운 전략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열강은 막강한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도산 안창호함 진수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의 교두보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계 13번째 독자 설계 건조, 해군, 잠수함 역사 쾌거. 해군은 1974년 잠수함 구매 계획을 처음 추진하기 시작해 1987년 독일 209급 9척을 도입하기로 하고 1992년 10월 독일 HDW 조선소로부터 209급 1200T 1번 함 장보고함을 인수하면서 세계 43번째 잠수함 보유국이 됐다. 15년 뒤인 2007년에는 214급 1800T 1번 함 손원이람을 인수하며 한 단계 도약했다. 두 차례 잠수함 사업을 통해 독일의 재래식 디젤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아 핵심 부품 설계와 제조, 건조 기술을 확보했다. 2008년에는 3000T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하는 장보고 사업에 착수했다. 배치 -1, 2, 3으로 나눠 각 3척씩 건조해 실천 배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14일 배치 -1위 1번 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진수식을 갖고 의용을 드러냈다. 개발에 착수한 지 10년 만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13번째로 잠수함 독자 설계와 건조에 성공했다. 해군이 잠수함에 처음 관심을 보인 지 44년, 209급 도입 31년 만에 이룬 쾌거다. 배치 -1위 2번 함도 대우조선해양에서 한창 건조 중이다.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다. 3번 함도 현대중공업에서 건조에 착수했다. 도산 안창호함의 주요 장비와 무기체계 등은 대부분 국산화했다. 209급과 214급의 국산화율은 30%대에 그쳤지만 도산 안창호함은 배가 넘는 76%의 국산화율을 자랑한다. 배치 -2, 3로 갈수록 국산화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주 수중작전 VLS 육문 장착 등 전투력 증강. 잠수함의 크기와 배수량은 수중작전 능력과 직결된다. 도산 안창호함은 길이 83.3m, 폭 9.6m로 수중 배수량 3700T 넘는다. 209급 56.4 곱하기 7.6m 1200T 과 비교해 3배, 214급 65.3 곱하기 6.3m 1800T 과는 2배나 크다. 214급과 마찬가지로 공기부료 추진, AIP 체계를 탑재해 저속 4에서 시속 7km, 기동시 장기간 수면 위로 스노클을 꺼내지 않아도 수중작전이 가능하다. 214급이 2주 정도 자망이 가능하다면 도산 안창호함은 20일 이상 은밀하게 작전을 펼칠 수 있다. 특히 도산 안창호함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수직발사관 VLS을 장착해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 2-2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할 전망이다. 배치 -2부터는 수직 발사관이 10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14급 잠수함에 있는 잠대지 미사일인 국산 해성 -3와 미국제 대한미사일인 하푼 미사일 등도 탑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각각 개발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도 장착된다. 크기가 커지면서 승조원의 작전 수행 능력도 향상될 전망이다. 잠수함은 공간의 제약으로 내부가 매우 비좁다.
214급도 함장 1명을 제외하면 승조원 3명당 2개의 침대를 번갈아 이용해야 할 정도다. 30평 아파트에 장정 40명이 지낸다고 할 정도로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도산 안창호함은 이러한 승조원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개선했다. 5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지만 1인 1침대 이용이 가능해진다. 의용 드러낸 3,000톤급 검은 고래, 해안간국의 꿈 건조 구슬담.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수군이 임진왜란 발발 이후 첫 승리를 거둔 이곳에서 한국 해군력의 정수인 잠수함과 수상함이 건조된다. 이순신 장군이 승전보를 올린 옥포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의 비전인 해안간국, 대양해군 의 꿈이 세워지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안이 생명인 특수선 건조장은 지붕과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날 대우조선해양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직원들조차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는 특수선 건조장의 빗장을 이례적으로 서울경제에 열었다. 특수선 함전건조 작업장은 한국 해군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현장이었다. 함정 건조장에 들어서자 8년 임무를 마치고 설계 수명이 다한 부품 등을 교체하는 창 정비를 위해 돌아온 장보고급 1200톤 잠수함 박위함 이시아를 압도했다. 선체에 새롭게 칠한 검은색 특수 페인트와 수많은 임무를 거치며 빛이 바랜 기존 페인트의 명암 대비가 뚜렷했다. 박위함은 2000년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 RIMPAC 림팩에서 적 함정 11척을 격침하고 훈련 종료 때까지 단 한 차례의 공격도 받지 않고 유일하게 생존한 기록을 세운 날카로운 창이자 방패였다.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이 30여 년 전 독일 엔지니어들을 어르고 달래며 기술을 배우고 밤낮 없이 만들어낸 땀의 결실이었다. 맞은편에는 박위함을 압도하는 크기의 검은색 고래가 잠자고 있었다. 이 선박은 장보고 3급 3,000톤 배치 -1위 2번 함. 전략적 의미가 큰 신형 함정이어서 21세기 거북선으로도 불린다.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차세대 잠수함 건조를 위해 근로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업 중이었다. 사다리를 올라 내려다본 갑판에는 미사일을 수직으로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 VLS-이 보였다. 이 수직발사관을 통해 아무도 감지하지 못하는 깊은 바다에서 최대 사거리 1500km의 미사일을 쏴 적의 전략 목표물을 맞힐 수 있다. 장보고 3는 디젤전지 추진 재래식 잠수함이 매일 배터리 충전을 위해 물 위로 떠올라야 하는 것과 달리 AIP라고 불리는 공기 부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바닷속에서 3주 이상 계속 작전을 할 수 있다. 함정 건조장 밖 바다가 보이는 안벽에는 해군의 최신의 호위함인 경남함이 올해 12월 인도전 시운전 평가를 위해 정박해 있었다. 길이가 122m에 달하는 큰 배이지만 날카로운 선수 덕분에 날렵해 보였다. 경남함은 대공대지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춘 전투함이다. 수중 방사소음 감소를 위해 가스터빈과 디젤 발전기로 구성된 디젤 전기 추진 전동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가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1981년 방산업체 지정과 함께 약 40년간 국내 해양 안보 전력을 공급해왔다. 전체 직원 28,000명 가운데 약 2,000명이 특수선본부에 근무하고 있고 국내 최대 함정 설계 기술 인력 500여 명, 최대 건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선 사업은 수주 가뭄에 시달릴 때 단비 역할을 해왔다. 2013년 이후 5년 만에 방산 부문 수주액 1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지난해는 1차 사업에 이어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약 1조 1,600억 원에 추가 수주했다. 오선근 특수선 사업 담당 수상한 PM부장은 특수선은 정부와의 계약이라는 특성상 상선보다 수익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선가가 비싸고 건조기간도 길다며 경남함 한 척이 3,500억 원인데 2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비용은
2천억 원 대인점을 고려하면 선가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고했던 특수선 사업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위 파도를 피하지 못했다. 해외에서 들여와야 할 장비의 수입길이 막혔고 이를 시운전할 서비스 엔지니어들의 입국이 제한된 탓이다. 생산 공법을 바꿔가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인도가 지연되면 하루당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지체보상금을 내야 할 위기다.